저희 강의 모의고사라고 써있는 게 저희 맞나요? 너 잘못 올렸나 본데 그러면. 갑시다. 질문이 있을까요? 아, 37번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이 활용 문제는 조금 여기는 풀이보다도 조금 필요한 거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직각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형태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형태가 요렇게. 그럼 공식이 뭐가 있어? A 곱하기 B가 H 곱하기 C, A 제곱이 X 곱하기 C, B 제곱이 Y 곱하기 C, H 제곱이 X 곱하기 Y까지. 그리고 이제 조건들을 다 끌고 다녀야 하는 게 뭐냐면 어쨌건 A, D, C, D, A, B가 이 길이대로 등차를 이룬다고 했잖아. 자, 잘 봐요. 두 가지를 잡아볼게. AD를 A, CD를 B, AB를 C라고 했을 때 등차를 이루는 걸 사용하려면 A 플러스 C가 B의 2배와 같다. 이걸 사용하면 돼. 근데 이건 되게 선호되지 않아. 등차 중앙을 쓸 때는 이것보다는 어떤 케이스가 더 선호가 된다? 얘를 A 빼기 D, 그 다음을 A, 그 다음을 A 더하기 D로 잡는 게 조금 더 선호된다는 거.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뭐가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어? 일단은 여기서 합쳐준 이 길이가 2A-D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뭐가 가능해? 피타가 가능하겠네. 그리고 공식이 하나 더 뭐가 가능해? 예제곱은 예 곱하기 예. 정리 같은 거. 됐어요? 더 세워봐 이거는. 더 세워보십시오. 또요. 몇 번? 53. 그러니까 지금 봐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모의고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이거든. 수능을 향해서.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러니까 수열에 있는 상문제는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모의고사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형태이길래 모의고사형 형태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문제의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푸는지를 유추하는 거야. 이제 그걸 이제 추론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율 중에 하나가 추론 문제들인데 추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 봐봐. 첫 장이 20일이고 공차가 정수인 등차 수열에 좀 얘기가 나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차가 정수라는 포인트예요. 공차가 정수라는 포인트.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 수업 시간에 쌤이 뭐라고 했냐면은 등차 형태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나눴지. 그래서 50%는 등차 중앙을 때려주는 문제, 그리고 하나는 20% 정도는 첫 장과 공차의 부호 관계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도의 문제였지. 20%짜리야. 봐봐. 첫 장이 양수야. 그럼 이제 선택지가 두 개밖에 안 됐지. 공차가 음수거나 양수거나, 그지? 근데 공차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양은 0일 거 아니야. 근데 0은 안 되잖아 어차피. 그럼 양을 먼저 볼까? 근데 첫 장이 양수인데 공차가 양수야. 그럼 수의 항이 넘어갈수록 계속 커지겠지.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서의 최대값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차는 음수라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준비한 거야. 그치? 수업 시간에 내용을 얘기한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해서 준비해 놓는 거야.
상황은 끝났어. 일단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로 다시 이렇게 온 거야. 됐지? 그럼 이제 우리는 추가적인 작업이 하나가 더 필요해. 이제 그게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야. 이해. 원하는 게 뭐야? 결국은 최대값이 S11일 때까지가 가장 최대가 되고 싶대. 그치? 이게 무슨 뜻을 하냐는 거야. 무슨 의미를 우리한테 그러니까 어떤 뜻? 의미? 말 이상한데? 어떤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달하고 싶냐는 거야. 문제가 네가 원하는 상황이 대체 뭔데? 이런 거야. 봐봐. 이 정답이 뭐건 간에 상관없이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때, 공차가 마이너스 1일 때, 공차가 마이너스 3일 때, 첫 장이 몇이고 공차가 몇일 때 이거 구하라고 했어. 이건 진짜 기본 문제로 바뀌잖아. 직접 더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걸 몇 개를 감춰놓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딱 상황이. 근데 다시 봐봐. S1 첫 번째 항까지 합, 두 번째 항까지 합, 세 번째 항까지 합, 쭈루루룩 이어지는 것 중에 S11 전체 중에 11번째 항까지의 합이 첫 번째 항 이렇게 해서 합하는 것 중에 11번째까지 합한 게 제일 크대잖아. 그럼 왜 하필 11번째 항까지 합한 게 제일 컸을까? 12번째가 뭐니까? 뭐였겠어 12번째가? 다시 되돌아올게. 우리는 첫째 항이 양수인 상황이니까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로 얘기를 하자는 거야. 근데 공차가 양수면은 합의 최대값이 생길 수가 없잖아. 계속 커지니까. 그럼 공차는 음수인 상황이 됐어. 그럼 공차가 음수이라는 얘기는 첫째 항이 양수인 상황에서 양수 하다 보면은 0이 나오든 0이 안 나오든 간에 그 경계점을 지나서 음수인 구간이 나오고 계속 음수가 될 거야. 그치? 우리는 여기까지의 합, 여기까지의 합, 여기까지의 합, 여기까지의 합 계속 이걸 연결하면서 합을 구할 예정이. 근데 그 합의 최대값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우리 어디까지 더하는 게 최대값이 가장 유리하겠어? 뭐일 때까지? 항의 값이? 이해 안 됐어? 안 됐어? 된 게 아니라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항의 값이 언제까지? 양수일 때까지. 얘까지 더하는 순간 여기까지 더한 값보다 작아지지 않겠어? 됐니? 됐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값이 S11이 만족이 되려면 양수의 맨 끄트머리에 11번째 항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12번째 항은 그럼 어디 존재해야 돼? 음수 쪽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가 얘기했던 거는 공차가 정수라고 했을 때 11번째 항은 양수인데 12번째 항은 음수가 되는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20%에서 주는 의미와 실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약간의 괴리가 생겨. 오케이? 오케이? 이거 좀 많이 중요해. 그냥 듣고 할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이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가만히 듣고 있을 필요가 없어. 이거는 다 완전히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거. 자 그럼 봐봐. 그럼 질문 다시 받습니다. 다른 모의고사보다도 매우 중요한 문제고. 자 그런데 봐봐. 아까 우리가 배운 것과 실제 문제에 약간의 괴리가 있다고 했잖아. 약간의 차이가 있어. 이 차이를 생각으로 메워야 되는 건데 수열은 이 생각을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주어져. 그게 바로 대입이야. 이거 한번 맞들리면은 막 대입하려고만 해. 근데 맞들리기 전까지는 그것조차도 못해. 자, 뭔 얘기냐면 아까 얘기한 거에서 공차가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건 이해했지. 그럼 생각을 해봐. 공차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첫째 항이 21이었으니까 다음 항은 20, 그 다음에 19, 그 다음 18, 그 다음 17 따라라라라 3, 2, 1, 0 마일 이렇게 흘러가겠지. 됐어 여기까지?
자, 그때 우리가 부분의 합을 가지고서 부분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방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바로 빠르게 갑시다. 여기까지 합이 최대가 되겠지. 됐어, 여기까지? 그것도 이제 나열해보고서 이해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하나 더 가봅시다, 이번에 공차가 마이너스야. 그럼 21,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15 따라랑 정리하면 홀수니까 3, 1, 마이 이렇게 흘러갔겠지. 그럼 여기도 같은 맥락으로 여기까지 합이 뭐였겠어? 최대였겠지. 얘가 몇 번째인지 찾아보면 돼. 근데 얘가 11번째. 답이 나온 거야. 공차가 마이너스 2였던 거야. 이거 좀 공부해 놓을 만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또요? 58번 버립시다. 또요? 59번은 사실 그때도 지난 화요일에도 좀 고민했잖아. 뺄까 말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런 이유가 뭐였냐면은 여기는 그냥 아예 이해 자체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조금 고민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현 트렌드가 아니야 사실.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서 그래. 자, 잘 봐. 우리가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기본적으로 PM 플러스 Q의 꼴이거든. PM 플러스 Q의 꼴. 근데 이때 변수 우리가 값을 맨날 바꿔주는 이 n의 값을 만약에 우리가 임의대로 x로 바꿔준다면 어떤 형태가 돼? 1차 함수의 형태가 돼. 1차 함수의 형태가. 그걸 좀 깔고 있어야 돼.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이는 똑같은 x제곱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두 그래프에 y축과 평행인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위에 거 여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식에서 아래 거 x제곱의 식을 일단은 빼는 거잖아. 그럼 빼면 x제곱이 날아가겠지.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 ax 플러스 b꼴이 되겠지. 즉 아래에 있는 길이들은 어떤 형태를 이뤄? 등차 형태를 이루는 거야. 오케이? 그 정도만 이해해도 문제 푸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오케이?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가장 짧은 길이 요만큼이 1이었고 가장 긴 선분의 길이가 5였대. 근데 10개의 선분이었대. 근데 방금 얘기로 인해서 얘네가 등차를 이룬다며. 그럼 뭐가 되겠어? 2분의 10개인데 작은 거랑 큰 거에 더한 거 끝. 이렇게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고민했던 이유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등차만 알면 문제가 쉬워지는데 등차임을 이해하는 게 약간 현재 트렌드는 아니고 예전에 이제 수열 형태일 때 예전부터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예전에 수능에서의 수열의 트렌드는 여러 수열 중에 니네 이런 수열 본 적 있어? 너 이 수열 이걸로 해석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현 트렌드는 등차 수열에서 얘기했던 그 50% 등차 중앙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공차 형태를 가지고서 첫째 항과 공차의 양수 음수 그거에 대한 변화를 이해하는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60? 응? 몇 번? 90? 나 64까지 되지 않았어? 뒤에 있는 니네가 해주네? 저도 패스합시다. 끝났지 일단. 네. 왜냐면은 너무 동떨어져가지고 이거 일단 패스해놓게 일단. 내 스노보드 지도자 자격증 따러 가. 줄 수 있을까? 오늘 타고 꼬라지니까 오늘 좀 타고 왔거든. 근데 나도 좀 약간 생각이 좀 이론적인 거 되게 좋아해가 내가 운동신경이 좀 많이 없어. 근데 내가 몸이 유연한 사람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기에 그러니까 되게
되게 뻣뻣한 유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 때 진짜 힘들어 보면은. 근데 나는 이제 유연하지도 않지. 그렇다고 내가 뭐 빠릿빠릿한 것도 아니지. 막 내가 뭐 엄청 뭐 몸무게가 덜 나가서 내가 뭐 스피드가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운동하기에 그렇게까지 막 적합한 몸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막 잘 못하거든 사실. 근데 그러니까 모든 운동을 해도. 근데 이제 타러 다니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래 타니까 오래 타면 어느 정도 이상은 넘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쌤이 유연해서 좋다는 건 뭐냐면은 초반에 그게 달리기가 빠른 거지. 어떤 운동이든 간에 실력은 결국은 다 수렴해. 무조건. 그러니까 오래 하는 게 최고인 거야. 오래 하는 게 최고인 거야. 그 갑자기 공부 얘기로 꺾는다고 하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노량진에 막 그 막 장수생이라고 하지. 막 그 공무원 시험 보는데 막 10년 막 이렇게 보고 있어. 모르겠어. 이게 내가 너무 편협한 사고로 얘기하는 거겠지만 내 주변에는 쌤 주변에는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그 막 소방관 이런 시험들 있잖아. 그런 여러 가지 시험직들이 있지. 내 주변에 붙은 친구들 보면은 다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오래 하는 애들 공부 안 해서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공부하는 척은 하는데 근데 이제 공부를 실제로 좀 안 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했던 친구가 딱 2명인데 하나는 이제 내 진짜 사촌 동생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대구에서 소방관 하고 있는 친구인데 걔는 꿈이 패션 잡지 에디터였어. 그러니까 그 있잖아 잡지 뭐 여성동화 이런 거 있고 막 잡지 있잖아. 그런 거 이제 그런 칼럼을 쓰는 거를 원해가지고 막 서울에서 그런 거 서울에 가야 되니까 그런 데서 막 그런 거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일을 하다가 갑자기 나 대구 간다 하더니 대구 간다는 거야. 고향이 대구거든. 그래서 대구 가더니 갑자기 야 반년 정도 있다 전화했어. 야 뭐야 나 지금 소방관 하고 있어. 시험 준비하는 거 아니 붙었대. 그 반년 사이에 준비를 해가지고 붙기까지 한 거야. 정확하게 한 8, 9개월 1년은 안 됐는데 이거 그렇게 붙을 수 있어? 하니까 얘가 야 다 간절하지 않아서 그래. 자기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돼? 소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길로 안 갈 건데 그러면 이거는 아무도 안 쳐주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든 간에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쌤 사촌 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에서 공무원 하고 있거든. 공무원 하고 있는데 9급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었는데 공무원이나 해야겠다 하더니 다른데 명절 때 왔는데 공무원 됐대. 그래? 그렇게 쉬운 거야? 쉽다라고 하기보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쉽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쉽다 어렵다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공부를 한다 안 한다 개념인 것 같더라고. 근데 그렇잖아. 남자애들 봐봐. 남학생들 축구 하는 애들 보면 축구 보통은 하잖아. 하는 애들 보면은 안 하는 애들은 못 하잖아. 못 하는 애들도 계속 하면 됐다는 거지. 즉 이 공부도 똑같아. 좀 해. 그러니까 제발 저는 내일 그래도 거의 한 15년을 탔는데 뭐라도 되지 않겠어? 그치? 갑자기 화요일날 휴가한다고 하면은 스키장 간 줄 알아. 떨어져서 빡쳐. 그건 이해하십시오. 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 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 어이씨. 자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의 세실근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라고 했습니다. 사실 3차 방정식에서의 세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 세근을 a 빼기 d, a 더하기 d로 잡았었는데 세실근이 등비 수열을 이룰 때는 ar의 제곱으로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문제도 나왔지만 세실근을 ABC라고 잡은 다음에 등비 중앙이니까 AC가 B제곱이다라는 걸로 연결지어서 하는 것도 난 좀 추천하고 싶어. 근데 이걸로 하는 게 이제 일반적. 자, 뭐 까먹었을 터인데 한번 봅시다.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자, 3차 방정식 근각에서 관계 간간히 나오는 거니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근각의 관계가 정리가 되겠지.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19, 곱의 합 114, 그리고 세근의 곱 그냥 바로 쓸게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때 두 번째 줄에서의 공통인수로 AR을 묶어줬더니 묶고 남은 녀석이 맨 위에 있는 19가 되었다. 그리하여 AR의 값이 6인가? 6이 되었다. 그래서 AR의 전체 세제곱은 6의 세제곱 216이었다. 정리가 가능하겠죠. 2번이 정답이 됐겠지. 요거 70번 왼쪽에도 칸 밑에 있죠? 본인이 해보면 돼. 일단 풀어봐요. 지금 70번이요? 혹시 다 풀었어? 지현이는 쌤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 맞아? 맞아. 그래서 일단은 얘기 안 하고 정우 얘기해봐. 어떻게 풀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밑변을 1이라고. 자, 할게요. 일단 봐봐. 할게요. 뭐가 들었지? 뭐가 들었지? 네. 밑변을 1이라고 하고 한 변의 길이가 1이니까 정삼각형에 대해서 밑변을 1이라고 하고 그리고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어 직각삼각형 만든 다음에 여기도 1이야.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 됐어. 그리고 반면 피타고라스로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야? 예. 그래서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4분의 루트 3이니까 4분의 루트 3이 됐어. 그래서 근데 이러한 시행을 10번을 계속 반복을 한다 했으니까
색칠한 게 4개 중에서니까 4분의 3으로 10번에서 10cm. 왜 그런데? 색칠한 게 3개여서 4분의 3의 10제곱? 예. 10제곱? 왜 이게 왜 그런 건데?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왜 4분의 3의 10제곱인데? 이를 하고서 첫 번째 시도에서 저 삼각형이 나오고 두 번째 시도에서는 또 삼각형 안에 삼각형을 그리고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그려진 숫자는 똑같이 반복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는 그러면은 왜 그러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왜 그 얘기가 안 나왔으며 둘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그래서 왜 그것도 똑같이 4분의 3인 거야. 그러니까 4분의 3의 거듭 제곱이 계속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난 솔직히 이게 그 대답에서 와닿진 않거든. 정우 네가 설명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돼? 그게 된다라고 하는 게 표현이 다 돼서 느껴져? 물어보는겨. 자, 봐봐. 자, 잘 봐. 자, 일단은 수선해발 내린 거 잘하긴 했는데 개빡쳐 죽겠네. 이걸 언제까지 할 거야?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가 뭐니? 뭐야? 이번에 루트 3에 넓이는? 4분의 루트 3이 이거 대답하고 안 쓰는 이유는? 자, 지금 저 친구가 얘기한 거 간략하게 한번 다시 해볼게. 잘 봐. 간략하게 다시 해볼게. 자, 일단 무슨 얘기였냐면은 일단 정삼각형의 넓이가 일단 4분의 루트 3이래. 됐지? 근데 여기서 색칠한 부분이 전체에서의 중간을 연결하는 것 중에 3개를 얘기를 하니까 4분의 3이 되고 그걸 10번을 실행했으니까 거듭제곱이 10제곱이 됐다. 나 이렇게 받아들여도 괜찮을까? 답은 맞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4분의 3이 거듭제곱이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야. 물론 뒤에 붙여서 얘기는 다 나왔는데 그게 충족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거에 앞서 1번은 그래서 무엇이어야 되냐면은 자 가볼게요. 다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일단은 4분의 루트 3 맞지? 근데 첫 번째 시행에서 중점을 이어서 만든 삼각형 가운데를 제거한대. 그러면은 몇 조각으로 나누고 4조각으로 나누고서 그게 몇 개 있는 거야? 결국 3개가 있다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4분의 3 맞아.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 나온 넓이가 얘인 거야. 됐지? 근데 두 번째 시행에서는 첫 번째 시행의 결과로 남아있는 3개의 정삼각형에서 각 변의 중점을 이어서 만들어준 어디였어? 중점을 이어 만들어준 삼각형을 제거한대. 얘는 원래 제거가 됐고, 그치? 맞지? 그럼 우리가 색칠하려고 하는 넓이는 얘일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봐봐. 얘 한 개의 넓이가 뭐였어? 바로 4분의 루트 3 전체 넓이의 4분의 1이었던 거야. 맞지? 맞지? 그거를
그 4분의 1만큼을 또 몇 등분했어? 4분의 또 4등분을 한 거야. 맞지? 그게 몇 개 있는 거야? 그 한쪽 귀퉁이에? 3개가 있는 게 요 세트인 거야. 그지? 그리고 이 세트가 몇 개 있어? 또 3개가 있는 거야. 첫 번째 시행에서의 넓이는 이거였고 두 번째 시행에서의 넓이는 이거였던 거야. 맞지? 그럼 세 번째 시행의 넓이로 가볼까? 그래도 한국인인데 한국인은 3세판 아닙니까? 3개는 하자. 3개는 하자고. 세 번째 시행은 뭐야? 또 똑같은 거야. 다시 뭐라고? 두 번째 시행에서 남아있는 이 계산 결과에서 맞지? 그거에서 중간을 또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걸 갖다 쓰자는 거야. 맞지? 맞지? 됐니 여기까지? 그럼 어떻게 돼? 이만큼을 4등분을 하고 그게 3개 있는 게 3개 있는 게 3개 있는 게 되는 거야. 이게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첫 번째 시행,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에서의 결과잖아. 그럼 얘를 풀어볼까? 그럼 뭐가 돼? 16분의 3루트 3이 됐어. 64분의 9루트 3이 됐고요. 256분의 27루트 3이 됐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럼 얘에서 뭐를 곱해야 얘가 될까? 4분의 3을 곱해줬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에서 얘가 뭐가 되나 확인해봤더니 뭐가 보여? 4분의 3이 되는 걸 볼 수 있어. 아,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여? 첫째 항이 16분의 3루트 3이고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 수열이었던 거야. 뭐가 없는지 보여? 아까 얘기한 풀이에 등비 수열에 대한, 물론 이제 그게 비율적으로 나간다라는 게 일반적이고 나중에는 그게 맞는데 풀이의 정석적인 부분은 이게 먼저야. 나열 등비구나. 오케이? 그게 아니면은 왜 이 반복되는 시행이 등비꼴로 이루어지는지, 거듭제곱을 계속 곱해줘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증명을 자꾸 해줘야 돼. 그걸 증명하는 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실제 의도가 이걸 보이는 걸 원하는 거야. 자, 근데 사실 우리는 수원을 뭐 지금부터 시작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해. 선생님, 근데 전 이건 알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요. 더 읽었어야 돼. 그냥 글씨 써져 있는 대로잖아. 공부해. 꼭 공부할 때, 그리고 꼭 다시 읽어봐. 뭐 영상을 보든 뭘 하든 간에 할 때 읽어봐. 그럼 읽어보잖아. 지금은 들릴 거야. 이 설명을 해놨잖아. 근데 그 귀가 아직도 귀가 닫혀 있는 거야. 지금도. 그거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거. 왜 해줬는지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활용 부분들은 다 안 하려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한 이유가 좀 글을 읽는 거에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자, 다시 이쪽도 비슷비슷합니다. 자, 일단 뭐가 나와져 있냐면 세 번째 항과 뭐 7번째 항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AR의 제곱이 마이너스 12일 때 AR의 6제곱이 마이너스 192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때 내가 정렬하는 일반적인 방식 AR 제곱 곱하기 알레 제곱으로 분류해주고, 마이너스 12 곱하기 알레 제곱이 마이너스 192니까 아래 4제곱이 1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아래 값이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였네요. 자, 이때 우리가 당연하게 가져가야 되는 형태 하나 뭐야? 등비수열의 합. 어떻게 구한다?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으로 표현을 해준다.
정리 안 할게요. 연산만 하면 되는 문제여서 멈췄고 72번도 비슷합니다. 자 일단 S5라는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고 S12라는 그리고 S15라는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등차 수열에서도 나왔었던 이제 등차 수열의 부분의 합이랑 좀 연결되는 구간 중에 하나거든. 그런데 그냥 지금 알려주는 형태로 접근해서 봅시다. 자, 아래 10제곱이 이렇게 한 줄 더 쓰자.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을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시계 형태를 이렇게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얘가 20이었고 그럼 얘가 뭐야? 얘 값이 뭐야? 아니 이건 이게 뭐 하는 겨 이게 준석 시간에 이게 뭐 하는 겨? 그럼 20 곱하기 1 플러스 아래 5제곱이 S10 합 몇이야? 6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1 플러스 아래 5제곱이 3이니까 아래 5제곱을 2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얘가 값이 몇이라고? 20이잖아. 그러면은 문제 정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20 곱하기 1 플러스 2 더하기 4가 되겠죠. 똑같이 없지 말고 위에 거 보고 풀면 돼요. 에어랜드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지금 유명 거였어요. 한 14명? 그래도 내가 저번에 계산했을 때 그래도 20명은 가야 그래도 이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워도 20명 가면 너무 아까워. 왜냐면 20명 가잖아. 차가 40석이에요. 그러니까 반이 남아가는 거야. 전 버스를 좀 장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버스가 작은 게 가격이 똑같아. 어떻게 보면 가격 비쌀 수도 있어. 이게 버스가 우리 타고 간 버스 있잖아. 대형 버스잖아. 그 쉽게 얘기하면은 그 시내 버스만한 그 버스, 관광 버스 그게 있고 이 작은 이 버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봉고차가 이렇게 있는데 봉고차가 그리고 이제 이게 유치원 버스 뭔지 알지? 그리고 이게 좀 이제 시내 버스 크기. 그러니까 버스 종류가 딱 요 정도잖아. 유치원 버스가 이렇게 있고 쌤은 이거 유치원 버스까지 나는 이것도 운전이 되거든.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대형 면허. 근데 대형 면허 있는데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봉고차를 빌리는 거는 뭐 3명만 간다고 3명 가면 내 차 끌고 가지 생각해보면은 근데 일단 단체가 안 되니까 단체가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 이게 43인승인가 2인승인가 그렇고 이게 27인승인가 뭐 이 정도야. 근데 마음 편하게 이것만 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내버스를 대절하는 비용이 7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65만 원 이런 식이야. 근데 이 차는 그러니까 시내버스는 이거 갔다 온 사람들도 알겠지만 시내버스는 그냥 잠들잖아. 이건 못 자. 물론 자긴 하지. 근데 이게 보면은 등받이도 되게 탁탁하고 이거는 이제 딱 차도 두 개 있어. 근데 편하잖아. 아늑하잖아 보면은 이거 관광버스 보면은. 근데 이거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해드릴 수는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느낌으로 맨날 얘기를 해서 아예 그냥 안 하는 거지. 막 이게 이 정도 가격 차이더라. 굳이 그럼 차라리 2, 3만 원 더 내고 편하게 가는 게 낫지. 그런 차이인 거지. 작년에 원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은 많이 이게 뭘 하고 이런 행사들이 솔직히 많이 되게 약해지긴 했는데 나도 좀 늙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없어졌는데 원래는 에버랜드를 가는 거는 예비 고1을 위한 행사였어. 그러니까 우리 학원 전체가 가는 행사가 원래 아니었던 거야. 그랬는데 예전에 이제 학원에 좀 큰 학원에 있을 때는 일단 첫 번째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예비 고1에 대한 행사를 해. 왜냐면 우리 애들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 애들도 가고 이러니까. 그리고서 이제 2학년들은 대신 뭐를 하냐면은 여름에 해수욕장을 가. 그거를 갔어. 그리고 3학년들은 여름에 이제 수능 이제 딱 준비하는 딱 시기가 되기 전에 삼계탕을 먹으러 가. 딱 그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겨울이랑 여름이랑 일정이 중간중간에 있는 거야. 근데 왜냐면은 다음 해가 되면 얘네들이 또 다른 학년이 되잖아. 그 구간이 있고 걔네들이 지나가는 거잖아. 나이가 계속. 근데 그렇게 되는데 모르겠어. 어쨌건 나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사실 우리 삼겹살도 먹으러 갔었잖아 원래. 이렇게 먹으러 갔는데 저도 이렇게 더 이렇게 하러 가고 싶기는 한데 이게 작년 고3이 뭐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고3이 애들이 좀 인원이 되게 많았었어. 알지만 고3 되게 많았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걔네랑 이렇게 하고 있다가 걔네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시기가 되니까 뭔가 이제 좀 다 내려놨다가 에버랜드는 가자 했는데 에버랜드가 작년에 뭐 알겠지만 뭐 니네 뭐 간다고 하는데 가요 하는데 둘 저쪽에 둘 넷인 거야. 뭐 여섯 명이서 가?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취소가 된 거지. 아니나 웬걸 취소된 다음에 물어보는 거야. 에버랜드 가요? 진작 얘기가 된다. 근데 웃겼던 게 항상 모아보면은 인원을 모아보면은 명단을 이렇게 제가 적거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최소 30명 정도는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기간이 있으면은 처음에 15명인데 불고 하다 보면은 결국 한 20몇 명은 맞춰지고 막 이런 식이더라고. 이번 안 가면은 이제 에버랜드는 이제 안 가기로 했어. 마음을 먹었어 완전히. 괜찮아. 올해가 안 됐는데 내년에 되었어. 내년에 되었어.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너 혹시 에버랜드 안 갈래? 너 같이 가? 아니 너 친구랑 가. 자, 얘도 어디 갔어? 얘도 그럼 쌤이 방금 얘기했던 거랑 맥락이 똑같겠지. 그치? 왜냐면은 봐봐 여기도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쌤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한 번에 무언가의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원하는 상황을 먼저 해. 두 번째도 해. 세 번째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상황을 보니까 어떤 형태인지가 예측이 돼.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를 해? 문제를 보고 계산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푸는 거야. 딱 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문제를 읽어서 눈으로 읽었겠지? 그 다음에 생각이 정리가 돼서 그 필기가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은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계산하려고 하는 느낌들이 강하다는 거야. 꼭 해봐. 해봤으면 좋겠어. 해설지도 꼭 읽어봐. 원하는 게 뭐라고 했어? 이렇게 해서 둘레의 길이 CN의 둘레 아니 조금 하자. A1, B를 지름으로 하고 있는 C1이라는 게 있는데
A1, B를 1대2로 내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어요? 근데 길이가 3인 친구를 이야기를 했고 이때 1, CN, C1의 둘레의 길이를 L1이라고 하는데 그럼 처음에 반지름이 3이었잖아. 그럼 둘레의 길이는 몇이야? 6파이였던 거야. 이게 먼저라고. 오케이? 그 다음 L2는 뭐야? 1A2의 둘레의 길이잖아. 1A2의 둘레의 길이는 원래 한 변의 길이가 3이었으니까 여기는 길이가 2였겠지. 그럼 둘레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4파이가 되겠지. 2파이 R이니까. 맞죠? 그럼 또한 L3은 뭐가 돼? 다시 여기가 1대2라며.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돼? 3분의 4가 될 거 아니야. 네? 나 맞아? 야 6파이 4파이 아니잖아. 지름이었으니까 3파이 2파이잖아. 그럼 다시 봐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였지. 근데 여기 비율이 1대2지. 네.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2를 3등분한 것 중에 2조각. 그래서 지름이 3분의 4니까 둘레 길이는 뭐가 된다? 3분의 4파이가 된다. 됐어요? 한국인은 3세판 3번을 했더니 얘네들이 이게 되게 중요해. 무슨 규칙을 갖나? 이 생각이 먼저 나야 돼. 물론 등비수열인 걸 알고 있지만 우리는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그 생각이 먼저야. 무슨 규칙을 갖나? 그게 봤는데 3분의 2씩 곱해주고 있는 거야. 아 등비수열인 거야. 뭐 해주면 돼?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이니까 1-3분의 2분의 3파이 곱하기 1-3분의 2의 10제곱 끝.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됩니다. (74번) 하나만 쉴게요. 그랬어. 시간이 없어. 자 오늘 수업은 좀 자 아씨 큰일 났네. 몇 문제 남았어 지금? 두 번째. 한 문제 남았어. 원래하게 수능이 안 나와. 일단은 요거 최대한 자세하게 정리해 봅시다. 이게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은 예전에는 나이가 같은 친구가 친구의 정의지만 쌤 나이가 되고 조금이라도 크기 시작하면은 친구의 정의가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져. 쌤도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 뭐 많이 만나는 친구 있다고 했지만 나보다 3살 많고 5살 어리고 다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야 근데 쌤이 저번에 한번 제자가 애기 낳았다고 얘기해서 충격적이었다고 얘기했잖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얘기를 쌤이 어디 가서 이제 술 먹다가 이제 얘기를 했어. 근데 그날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가 더 나왔어. 바로 뭐였냐면은 그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쌤이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거의 한 3년 정도를 수업을 했었는데 고1 때부터 한 거니까 이제 대학 가는 것까지 봤으니까 어떻게 보면 1호 제자야. 1호 제자. 그 정도 나이였던 건데 그러니까 쌤이랑 대충 한 8살, 9살 요 정도가 차이 났겠지. 근데 쌤이 한 7, 8 이때 했으니까 한 7살 정도 차이가 났던 거야. 근데 그 친구가 몇 살인지에 대한 개념은 없이 내 제자였던 친구가 결혼을 했어? 근데 그 명령이가 애를 낳았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든 거야. 그렇게 들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반대쪽에서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야. 그 친구 몇 살이에요? 뭐 몇 년생이에요? 그 따져봤지. 따져보니까 그럼 저랑 7살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아요 했는데 옆에서 같이 먹고 있던 다른 학원에 계시는 선생님이 나랑 9살 차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내 제자보다 어렸던 거야. 평상시에 맨날 만나가지고 하면서 막 스키장 같이 다니고 막 이러거든. 배드민턴도 같이 치고 그렇게 맨날 친구처럼 지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제자보다 나이가 어렸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또 2차 충격. 내가 그렇게까지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까지 나이가 얘도 금방입니다. 하여튼 남학생들 군대 한번 딱 갔다 오고 금방이야. 근데 또 요즘 1년 6개월인가 밖에 안 해서 금방이야. 짧다고? 그래, 금기어야 그건. 여학생들은 금기어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알겠지? 이제 아차했지? 아 오케이. 그럼 괜찮아. 난 할 수 있지. 난 할 수 있지. 핸드폰 다 뺏어버려야 돼. 핸드폰 다 뺏어버려. 핸드폰 왜 주는 거야? 이해가 안 돼. 핸드폰 줘요? 요즘 핸드폰 다 줘. 인권. 그거 그 뭐야 저기 뭐야 일상 하루 일과 끝나면 핸드폰 주면 누가 핸드폰만 하는 거야. 집이랑 똑같아. 엄마만 없는 거야. 더 줬나? 좋은 거 같아요. 더 줬나? 나갈 수 없어. 나갔어. 그치. 밥 줘. 알지? 밥 줘. 옷 줘. 저기 뭐야 돈 줘. 돈 줘. 살려줘. 그런 거 있잖아. 재밌어 보면은. 자 일단은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SN이 나왔으니까 뭐 해줘야 된다? SM-SM-1이 AN이라는 거를 정리해 주셔야 한다. 근데 이거 중학교 2학년 과정이랑 좀 약간 연계되는 건데 눌렀을까요? 자 봐봐요. 일단 SN이 등차 수열이랑 다르게 거듭제곱처럼 써있잖아. 그럼 보이는 것처럼 SN은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때 S의 n-1은 뭐가 되겠어? 3의 n-1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그 상태에서 Sn-1은 그대로 3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3의 n-1제곱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되겠지. 됐죠? 잘 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1 정리되면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거든. 올릴게요. 즉 Sn-SM-1인 AN이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인데 자 앞에서부터 지수나 등비꼴이 나왔을 때 묶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어필한 걸 이 문제 때문에 한 거야. 요 꼴 때문에. 요 꼴을 잘 못 바꿔. 자 해볼게. 원칙으로 갑시다. 1. 지수에 덧셈 뺄셈은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 3의 n제곱 마이너스 3분의 1로 정리가 된다. 그리고 우리 무엇을 할 거다? 3의 n제곱을 묶어 줄 거다. 계산하시면은 3분의 2가 되겠고, 그래서 정리가 3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이 된다가 가장 정석적인 플레이. 왜? 근데 이걸로는 조금 약해. 이걸로는 조금 약해요. 야, 너무 좋은데? 두 번째 잘 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똑같이 와. 여기까지는 똑같이 왔어. 두 번째 줄까지. 이 상태에서 3의 n제곱을 a로 치환을 해주면은 모양이 좀 보여. 그럼 a 빼기 3분의 1a니까 3분의 2a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게 2안이야. 자, 1안은 왜 중요하냐면은 앞에 있던 지수의 모든 단원과 여기까지 오는 모든 길 안에서 계속 원칙적으로 했던 것들을 똑같이 실행했기 때문에 얘는 되게 중요해. 그치? 그럼 여기는 왜 중요하냐면은 요것도 당연히 원칙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 세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줄에서 요 치환을 연습을 하면은 얘가 바로 이쪽으로 꽂혀. 그렇잖아. 왜냐면은 각 3분의 1 앞으로인 모양이면은 a 빼기 3분의 1a니까 3분의 2a를 바로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연습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야. 이 두 가지 연습이 다 각기 다른 역할로 좀 필요합니다. 연습 좀 제발 해.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야. 원래는 지수 형태를 바꿔주고서 묶어주는 형태를 넘어갔었는데 묶어주는 기준은 사실 원칙적으로 차수가 가장 낮은 걸 묶어주는 거야. 그럼 뭐를 묶어줄 수 있겠어? 3의 n-1제곱을 묶어줄 수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럼 전개했을 때 뭐가 돼야 돼 여기는? 3의 n제곱이 되려면은 3이 하나 있어야 되고 뒤쪽은 1이 하나 있어야 돼.
300이라면 2잖아.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야. 정답이 다른데요? 3의 마이너스 1제곱 분모로 내리면은 3분의 2 똑같아져. 근데 최종적으로는 얘가 맞아요.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물어보는 건 이런 거듭제곱의 형태일 테니까. 됐어요? 여기는 Sn-Sn-를 정리하는 형태이고 얘네들은 보통 모의고사 기준으로 3점짜리는 당연히 아니고 4점짜리 형태로 초반에 나올 때 그때가 문제야. 왜냐면은 여러분이 틀리는 이유가 이걸 못 바꿔서야. Sn-Sn-를 하는데 여기서 어디 갔어? 여기에서 그냥 멈춰.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한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잘 됐어?